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인디시네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김고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뭔가 특별한 영화가 보고 싶으신가요? 대중영화와는 다른 매력의 독립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들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도 독립영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인디시네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인디시네마의 김고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100일도 안 남았다는 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올해가 유독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와, 벌써 100일도 안 남았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수능도 벌써 이제 다음 달이고요. 11월. 그래서 참 정말 올해가 빨리 가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또 내가 전에 한 게 뭔지 또 남은 2024년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걸 이룰 건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들어가 보자면 해오기라는 영화입니다. 해오기, 사람 이름 같죠? 왜 제목이 해옥인지는 제가 영화를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영화는요, 2022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박정환 감독님께서 맡아주신 그런 영화입니다. 개봉했을 당시에도 되게 화제를 일으켰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오늘은 2년이나 지난 영화지만 지금 이 시점에 봐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주인공 이름은요, 이라엘이에요. 라엘.
여자 주인공이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죠. 그래서 신림동의 고시촌에 입성하는데요. 엄마도 정말 우리 라일이가 잘 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도우시고 또 2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해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라일이의 방에는요. 정말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집니다. 우리 막 공부하고 힘들 때 난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포스트잇 이렇게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뭐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바람이 이제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라일이의 경우에도 내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바래왔는데도 합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N수생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의 시험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사람을 N수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N수생이 된 라일이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뭔가 내가 처음에는 난 잘할 수 있다. 나 이만큼 똑똑해 하면서 시작한 시험인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시험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라일이의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합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합격하지 못한 이 트라우마와 또 그로 인해서 되게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라일이는요, 재채기를 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요. 근데 재채기는 사람 누구나 하는 거고 이게 이상 증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라일이는요 이 재채기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혹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에서 계속 재채기를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요 병원에도 가보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계속 재채기를 하면 나도 곤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되게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채기가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라일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에 우리 라일이 어머니는요 굉장히 딸에게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엄청 많으시고요. 딸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라일이 엄마가 합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스님한테 이름을 받아옵니다. 새로운 이름. 지혜해 그리고 보배옥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해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오죠. 그래서 우리 라일이는요. 이제 해옥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경우도 꽤 많잖아요. 뭔가 잘 안 풀려서 이름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거다 해서 이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라일이였죠? 라일이도 이렇게 해옥이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작품의 이름이 뭔가요? 해옥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의 이름은 우리 라일이의 두 번째 이름 해옥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라일이는요, 이제 우리 해옥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일이, 해옥이 이렇게 섞어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일이라고 하면 해옥이구나, 해옥이구나 하면 라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라일이가 해옥이로서 새롭게 이제 의지를 막 불태우고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일이는 이제 이름도 바꿨고 이번만큼은 좀 다른 기분으로 이번만큼은 정말 초심을 찾아서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을 시작하게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바꿨으니까 신분증이 새로 나왔겠죠. 라일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시험장에 개명 전 이름이 적혀져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어떡해요. 진짜 생각해보면 수능에 신분증을 잘못 갖고 온 거잖아요. 물론 이 전에 있는 라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분증도 본인을 증명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되게 소동이 있을 거고 그렇게 소동이 한번 생기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실격 처리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해옥이 마음은 정말 요동치겠죠.
아니나 다를까 불안감에 떨면서 페이스가 마구 흔들려버리고 라일은 결국 2차 시험에서 불합격 결과를 맞게 됩니다. 라일이는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왜 이름을 바꾼 거냐 하면서 막 엄마 원망도 할 것 같고 조금 다른 탓을 할 것 같은데 이제 혜옥의 어머니는 굉장히 기대감에 부푼 상태죠. 왜냐면 이름도 바꾸고 되게 막 의지를 다시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딸이 이제 합격하겠다. 이런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만큼 혜옥이는 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더욱 말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떨어진 상태지만 어머니한테는 합격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너무 큰 거짓말이잖아요. 왜냐면 정말 조그만 거 합격한 것도 아니고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치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혜옥이도 이해는 됐지만 이 큰 거짓말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혜옥이 엄마는 당연히 철석같이 믿었겠죠? 딸이 합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딸 집에 가져갈 고기를 축하 파티하려고 가져갈 고기를 이제 구입을 하러 고깃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고깃집이 혜옥이가 알바하는 고깃집이에요. 혜옥이도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하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고깃집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이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필 그 고깃집에서 혜옥이랑 사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사장님한테 말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장면을 딱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요. 진짜 혜옥의 어머니 표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막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황, 막 배신감, 정말 이 슬픔, 이 온 감정이 그 표정에 딱 담기는데 제가 딸도 아닌데 정말 막 이렇게 숨이 막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연기였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혜옥이가 막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들켜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침을 막 재채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 재채기가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채기는 혜옥이의 정신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인데요.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해보고 아무튼 그래서 혜옥이는 노량진을 떠납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몇 번의 시험을 볼 만큼 왜냐면 혜옥이는 N수생이잖아요. 이렇게 N수를 할 만큼 내가 열심히 여러 번 반복을 했고 심지어 이번 시험에서는 개명까지 한 상태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뒷바라지하던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거고 혜옥의 자체도 이 마음속에 있던 그 포기라는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혜옥이는 이 고시 생활에 손을 딱 놔버리고 노량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혜옥이가 살던 방 있잖아요. 이 혜옥이가 살던 방에 처음에 혜옥이에게 이 고시원을 소개해주고 또 연결해줬던 공인중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옥이 같은 이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함께 들어와서 이 방에는 합격자만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참 이 마무리 장면이 진짜 씁쓸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손님을 데려와서 이 집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모두 합격해서 나갔다는 말을 막 늘어나요. 근데 이게 진실입니까? 우리 혜옥이는 합격하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고시원을 나갔잖아요. 근데 이 말을요, 혜옥이가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도 사실 진실일 수는 있지만 거짓일 확률이 클 거잖아요. 그래서 혜옥이의 이런 실패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참 씁쓸한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오히려 희망이 혜옥이를 되게 그 희망의 늪에서 가라앉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처음에는 해오기가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막 잘 될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다가 많이 붙여놓거든요. 근데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그 포스트잇이 점점 많아지면서 약간 막 멀리서 이렇게 줌아웃을 했을 때 뭔가 늪처럼 보였어요. 하나의 감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희망들이 오히려 고시원을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감옥처럼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게 사실 희망 고문이잖아요.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희망 고문이지 않나. 그래서 그 희망이 어느새 늪이 돼서 해오기가 그 속에 가라앉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영화 해오기에 대한 줄거리는 여기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또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 하신 말씀이나 또 이렇게 대사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전반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노래 듣고 올게요.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빈자리를 앉아 커피를 마셔 그대의 일부 식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황급히 쓰는 결말 끝에서 빼먹은 구절이 또 생각이 나면 그 다정을 어찌 지나칠까요. 담담했던 저 하늘 끝으로 내겐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죠. 그대 너 보니 풀린 몸에 맡겨 이내 슬프진 않겠구나. 기울린 새벽의 모습 속에 서두른 단어 몇 개일까요? 그곳에 존재했던 사랑의 말로 그대의 등장에 치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모두가 있는 대화 속에서 명백한 결말이 또 내려진다면 그 이유가 어찌 중요할까요. 담담했던 저 하늘 끝으로 내겐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죠. 그대 너 보니 풀린 몸에 맡겨 이내 슬퍼진 않겠구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은 신인류의 작가미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는 이 영화의 줄거리랑 좀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 줄거리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좀 공감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해오기가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오기는 그냥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세상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내가 꼭 수험생이나 취준생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의 꿈과 이 현실의 괴리에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볼만한 영화다,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취업 준비생은 지금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게 된다면 이 해오기에 너무 감정이 몰입되고 뭔가 치유되는 느낌보다는 더 이제 슬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을 다 하고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지,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돌아볼 영화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 해오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도, 처음에는 이 해오기가 이 공시 생활에 대해서 의지도 막 불태우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머니의 기대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라엘이 해오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선택이 아니라 어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그런 고뇌와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압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약간 기분이 좀 깨름칙했습니다. 왜냐면 이 해오기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심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성공을 하려고 이렇게 정말 고뇌와 이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해오기가 이제 해오기 어머니가 합격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극성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라일이를 옥죄는 것 같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해오기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부위를 건드리는 이야기라서 적지 않은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들의 트라우마가 이 영화를 통해 치유되길 바랍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선 그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두세 번 해오기를 보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거란 바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좀 깨름칙하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조금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어떤 이 해오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조금 아픈 부분, 그런 것들을 직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깨름칙한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내 인생이 탄탄대로였다라는 사람도 조금의 그런 실패, 조금의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해오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그런 상처들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말을 듣고 정말 이 영화의 방향성이나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지금 취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가혹해요. 어쨌든 이제 영화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간 강사가, 해오기가 듣는 인간 강사가요.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있는 너희들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짐 싸서 여기 신림동에서 나가라. 몇 년을 공부한 게 아까워서 시간이니 돈이니 계속 투자하면서 있지 말고 그 투자가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몰 비용의 오류, 이런 말 우리 자주 들어보잖아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면 옛날에 했던 게 아까워서 막 포기를 못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쏟아부은 시간을. 어쨌든 사실 해오기도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거잖아요. 내가 몇 년간 이 고시 생활을 준비했는데 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 이거를 지금 해오기의 모습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영화에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장면에서요, 해오기가 수업 시간에 이 강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N수생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N수생들은 어쨌든 이렇게 막 쏟아부은 건데 그 시간을 좀 매몰 비용이 오르라고 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해오기도 똑같죠.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강사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요. 근데 저도 이 장면을 볼 때 되게 생각에 잠겼거든요. 누군가는 불합격하면 그 시간들을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할 때까지 하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니 불합격해도 괜찮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 10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성공을 하면 그 전에 시간들 날리는 건 다 괜찮은 건가? 혹은 내가 불합격해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괜찮은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사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전자는요,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 같고요. 후자는 내 시선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준비한 시간들이 낭비라는 그 말은요, 타인의 시선에서는 100%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타인은 남들의 결과만 보지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살기도 바쁜 존재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우리의 결과만 보고 과정을 보지 않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불합격해도 그동안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 주장은 자기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게 사실 헛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시간들은 오로지 본인만 느낄 수 있고 거기 안에서도 사실 성장이 있잖아요. 실패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남을 만큼 사실 실패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타인은 이 실패 안에서 내가 어떤 성장을 겪었는지 이것들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허송세월 날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모두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로지 자신의 몫이죠. 이거를 견디고 고르는 거는. 그래서 설령 내가 이미 포기한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얘기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지라도 이렇게 내가 내 실패는 정말 허송세월이야. 내 실패는 내가 실패해서 다 시간 날렸어.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보다는 합리화하면 어떻습니까? 그쵸? 내가 이 실패에서 성장한 게 있어 라고 합리화하면 어때요? 이 합리화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오기를 보신 분들한테 아니 해오기도 정말 실패하고 미래의 모습을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배운 자양분이 있으니 너무 실패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성장을 또 찾아보는 게 없던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되게 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나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건지 혹은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 업적이 될 만한 건지 이런 거를 멀리 떨어져서 살펴본다면 단언컨대 그 길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되게 옛날에는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물론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구나. 내가 너무 시야를 좁게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실패 속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살펴보면 정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관조적인 태도가 어쩔 때는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오기도 조금은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조금은 나를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관조적인 태도로 좀 자기를 바라봤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은 라일이가요,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용기가 없다. 오늘 이 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진짜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든데 포기할 용기가 없는 거. 근데 이 대사를요, 통화하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해오기가 음속으로 해서 사실 어머니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도 이것조차도 굉장히 해오기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됐었는데
이 대사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옥이도요, 이렇게 시험을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렇게 뭔가에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약간 내가 받아들이는 건 괜찮지만 그걸 주변에 알려야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경험이 되게 떠올랐거든요. 살면서 다들 이런 경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어떤 거에 탈락했을 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나는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 조금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내 가족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이걸 조금 내가 깨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좀 고뇌들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라일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입니다. 라일이는 이제 엄마의 꿈이자 희망인데요. 라일이네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딸은 인류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 라일이 막 고대 나왔고 얼마나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만큼 라일이의 합격에 대해서 지극정성 다합니다. 이름까지 스님한테 받아온 것만 봐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막 그 108배 기도도 드리고 다니고요. 주거비에 생활비에 학원비를 다 이제 어머니가 대주십니다. 그리고 막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고 무거운 반찬을 막 이거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면서 라일이가 사는 방에 계속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엄마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우리 라일이 해오기의 성공을 하나만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라일이의 심정도 좀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늘 넌 최고다. 넌 인류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들이 어쩔 때는 좀 압박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정말 좋은 지지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고 내가 실패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굉장히 이렇게 큰 지지를 해주시지만 사실 이 해오기의 심리 상태나 그런 거를 돌아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라일이를 완벽한 존재처럼 어머니만의 이 틀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라일이가 막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요. 왜냐면 고시원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자취방에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막 라일이의 비염이 심해졌다고 말해도 우리 가족 중에는 비염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너가 체력이 나빠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라일이를 조금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 이런 존재로 계속 틀에 가둬놓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마냥 해옥이 엄마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해옥의 엄마는요, IMF를 겪고 남편 사업도 망하고 이혼하면서 혼자 해옥이를 키우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딸이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의 상징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옥이가 이름 바꿨잖아요. 그때가 라일이의 생일날입니다. 해옥의 생일날. 그래서 그날에 자취방에 엄마가 진짜 막 환희에 차서 찾아와요. 너가 안 되는 이유는 이름이 문제였다.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한 상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일이 안 풀렸다고 장명으로 유명한 스님에게서 이름 받아오죠. 그 이름이 해옥이죠. 그때서야 영화의 제목인 해옥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해옥이의 이제 라일이의 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엄마를 보면서 해옥이가 이렇게 물끄러미 엄마를 쳐다봐요. 참 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 장면에도 5만 가지 그 해옥이의 감정이 느껴졌는데 그렇게 이름을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를 한참을 바라보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가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으세요. 허리를 짚으면서 막 절뚝절뚝 언덕을 내려가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두 사람의 그 양가적인 감정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고 이걸 보고 있으면서 어떤 압박도 느끼고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는 해옥이의 마음도 함께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옥이가 어머니한테 되게 채무감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혜옥이 합격만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이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보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계속 하지만 계속 낙방을 하면서 떨어졌을 때 그 낭패감이 혜옥이의 낭패감이 느껴져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님은요. 라일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아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업줍자는 위로는 하고 싶지 않다. 같이 아파하고 나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이 혜옥이의 시선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했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만 이런 아픔을 겪은 게 아니라 이런 아픔들이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아파함으로써 내 안에 숨어있던 혜옥이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러면서 치유받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감독님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살펴보고 또 감독님의 말도 살펴보면서 혜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살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들 나눠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나 놓아줘 숨 쉴 수 있게 이 스쳐가는 풍경 속에 자유롭게 노래하듯 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그 말 I love myself I trust myself 내겐 없었던 그 말 날 가둬줘 깊은 이 밤에 잠들지 않을 외로움만 남겨둔 채 노래하듯 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그 말 I love myself I trust myself 내겐 없었던 길었던 어둠을 견딘 나를 봐 또다시 밤이 와도 숨지 않아 내 곁에 내가 있어 밝아올 하늘 그 위로 퍼져가는 빛이 되어 난 날아가 언젠가는 나에게도 들려줄 수만 있다면 I love myself I trust myself 기억해줄래 기억해줘 Hey I trust myself 기억해 I love
There ain't no gold in this river that I've been washing my hands in forever. I know there is hope in these waters, but I can't bring myself to swim when I am drowning in this silence. Baby, let me in. Go easy on me, baby. I was still a child, didn't get the chance to feel the world around me. I had no time to choose what I chose to do. So go easy on me. There ain't no room for things to change when we are both so deeply stuck in our ways. You can't deny how hard I've tried. I changed who I was to put you both first, but now I give up. Go easy on me, baby. I was still a child, didn't get the chance to feel the world around me. Had no time to choose what I chose to do. So go easy on me. I had good intentions and the highest hopes, but I know right now that probably doesn't even show. Go easy on me, baby. I was still a child, I didn't get the chance to feel the world around me. I had no time to choose what I chose to do. So go easy on me. 네, 태연의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 그리고 아델의 Easy on Me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절실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엄청 자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을까요? 저는 노력은 배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노력도 언제든지 자신을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 많거든요. 막 고등학교 때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시험 잘 나올 거야, 이렇게 노력으로 뭔가 결과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사실 그럴 때 실패를 하면 오히려 더 막 무력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최대한의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정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아라, 이게 절대 아니죠.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정말 노력을 했을 때야말로 포기도 쉬워지고 그 포기에 대한 가치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는 그럴 때야말로 정말로 시간을 날린 거고, 내가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실패를 했다는 건 그 안에서 어쨌든 성장도 하고 또 그 실패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어지는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걸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지금 잠깐의 일들을 포기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노력했다면 지금 당장은 실패했더라도 이게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극 중에서요, 해옥이가 불안할 때마다 기침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에 지나도록 살아있다. 네,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김수영 시인은요, 기침을 살아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해옥이의 기침도 이 시를 보면서 어쩌면 이 불안감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었나. 자신을 이 수험생이라는 늪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나타난 그 의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해옥이의 기침이 정말 해옥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징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침이 오히려 해옥이를 살게 해준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실패했을 때라던가 혹은 뭐 지금도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 해오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정말 돌아본 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건가? 혹은 다른 길이 없는 건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란 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시처럼 불안감이 느낄 때, 뭐 그럴 때도 기침을 하면서 정말 물리적으로 기침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침을 하면서 조금 더 내 인생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해옥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해옥이를 이렇게 해옥이에 대한 라디오를 들으면서 뭔가 느낀 점이 있거나 이 부분 의견 공유하고 싶은 거 있다면 의견으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이 시간에 봐요. 오늘의 영화 해옥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단데 나는 운이 좋았지.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살아간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스친 인연 모두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우리